죄송한데요. 어, 일단은 지금부터 저희가 4월까지 92 작가되기로 첫 책을 쓰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사람은 없지만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에 송출되기 때문에 이름이나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거가 걱정되시면은 이거는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 수업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늦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늦으시면 안 되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수업 비용을 10,000원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어, 10,000원이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허술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좀 우당탕탕 제가 막 이렇게 뭔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꼭 빠지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하면 또 이제 3개월 동안 저희가 쓸 어, 책의 완성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 정도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페루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브라질로 가요.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일정이 한 번 정도는 변경될 수 있는데 제가 최우선적으로 일정을 맞추도록 하려고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연결이 조금 소리가 잘 안 들린다던가 하시면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채팅을 모니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켜고 문제가 있거나 이러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다 들리고 계신 거죠? 네네. 제가 슬라이드를 켜고 있으면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그거를 형광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게 얼굴을 보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남미에 있다 보니까 저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카메라를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소리만 듣고 믿다 보니까 그냥 이거 켜놓으시고 막 설거지 하시고 할 일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책을 만들다 보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과정들이 굳이 여기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중에 다 그때 뭐라고 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집중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걱정이 많고 또 책 쓰기가 쉬운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점, 첫 시간부터 잔소리가 많아지는 점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신청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일일 일 블로그 하면서 책 쓰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인증을 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인증은 이제 숙제거든요. 인증 숙제 꼭 하셔야 되고 결석하시면 안 되고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야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레비엔입니다. 어, 이번이 9기예요. 그러니까 3개월씩 1기에서 8기까지 92 작가들끼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북크크를 통해서 책을 이제 무료로 출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크크에서 앰베서더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 북크크 앰베서더가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책을 많이 파신 분인데 저는 이제 북크크 교재를 써가지고 앰베서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강의의 내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고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클래스 101에서도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인생 첫 책 쓰기고요. 클래스 101은 아무래도 녹화 강의이다 보니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더 이제 궁금하신 거 이제 더 면밀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채널에서도 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도
이 3개월 동안 같이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써 오고 있고요. 저는 글을 전공하거나 문학 쪽을 전공하거나 한 사람은 아니고 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종이로 만드는 뭐 팜플렛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명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 표지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언젠가 내 책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글쓰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이면서 디자이너로 오래 활동을 했고, 그리고 편집자, 뭐 마케터의 역할을 다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책 쓰기, 그러니까 무료로 책을 낸다는 거는 작가가 책을 쓰고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랑 내지 편집, 표지, 디자인 뭐 이 전 과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실하게 첫 책을 쓰는 걸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쓸 때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책을 완성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92 작가 그룹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함께 서로 응원하면서 계속 같이 글을 쓰는 게 저의 어, 꿈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클래스에 참여하셔가지고 펴낸 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건 1기, 2기, 한 3기 정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됐고요. 어, 카페를 잘 보시고 공지를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안 오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이 수업이 이제 10,000원에 판매가 됐고 제가 그 10,000원은 다 모아서 나중에 기부를 한 다음에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을 기부한 다음에 인증을 카페에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 채널도 크고 그다음에 앞으로 강의를 들으실 분들도 계속 이렇게 좀 저렴하게 지속 서로 윈윈이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카페 대문에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그 구매하신 쇼핑에 후기도 남겨주셔야 돼요. 근데 강의를 다 듣고 남겨주시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시스템이 어, 아마 3달 지나고는 후기를 남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아도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하시면 나중에 강의 다 들으시고 개인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이나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오늘 첫 시간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혹시 만약에 들으시다가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어,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모니터가 됩니다. 어, 이제 지금 저희가 3달 동안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쓰는 법부터 어, 배우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저는 글쓰기에 대한 수업은 아니에요. 글쓰기 좋은 글을 쓰기에 대한 수업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에 대한, 그러니까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써가고 그리고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그리고 어, 책을 쓰려고 하면은 쓰는, 특히 첫 책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지?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쓴다고 책이 되나?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문제들 그리고 고민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할 거고요. 그리고 매일 어느 정도까지는 매일 글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드는 방법. 책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프로그램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방법이랑 그리고 실제 이제 책을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이론적인 것, 책의 구조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편집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책을 낼 수 있는 북크크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책 쓰는 것은 실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막 고민도 있잖아요. 이런 내가 책이라는 뭔가 신성한 매체에 90일 만에 책을 쓰는 게 과연 적당한가? 그리고 나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써도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끝날 때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이거든요. 책 쓰기 일정.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목차를 써야지 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글을 원고를 막 쓰고 있으면 저는 이론적인 부분, 자가 출판이라든지 초고 원고 쓰는 법, 그리고 책의 뭐 구조라든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강의를 계속 드리고 그때그때 해야 될 숙제를 드리면서 진도 나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제 4월 저희가 30일까지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4월 17일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카페에 일정표는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초고를 완성하는데 저희가 45일, 그리고 그 초고를 이제 완성된 편집본 퇴고하고 완성된 원고로 만드는 거 새 15일, 그리고 이제 표지 만들고 편집을 완성하고 등록하는데 한 달, 이렇게 일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딱 90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이 2월이 껴가지고 그리고 이제 6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90일이 조금 안 됩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조금 서두르셔야 하고, 오늘 기억하셔야 된 중요한 일정은 초고 완성을 지금 2월 6일이잖아요. 다음 달 13일, 3월 13일까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고 완성 45일 드린다고 했는데 거의 어 40일 조금 못 되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원고를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 3월 10일경까지, 13일이거든요. 다음 그 강의. 13일까지는 원고를 완성해야 된다. 근데 이제 90일 만에 책을 쓰러 왔는데 당장 3월 중순까지 원고를 완성하라니 너무 이게 말이 되나 할 텐데 어, 충분히 다 가능하시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가 출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가 출판은 작가가 어, 그러니까 저희가 플랫폼에 책을 완전히 완성해서 표지도 완성하고 편집도 완성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로드 해놓으면 그 플랫폼이 저희 책을 받아서 온라인 서점 뭐 예스24나 교보나 이런 온라인 서점에 판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가 출판의 작가는, 그러니까 저희는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글 쓰는 작가들이 멋있고, 그런데 그 글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 책 표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책 표지 어, 편집자도, 책 내용의 편집자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책을 팔려면 내 책을 홍보하는 마케터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책에 관련된, 내 책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자가 출판의 작가는 일반 글만 쓰는 작가랑 다르게 북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북크리에이터들은 어, 유튜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튜버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혼자서 방송한다는 거를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 혼자서 방송에 출연하고 혼자서 편집하고 그리고 혼자서 내용을 기획하고 했는데 그걸로 유명해져서 돈도 벌고 진짜 방송국에 출연하게 됐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 유형의 글 작가가 북크리에이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AI가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디자인도 잘하고 하는 시대에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AI는 글을 쓰라고 하면 글만 쓰지 글을 써서 편집해서 책으로 만들어줘.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1인 크리에이터가 그 자신의 책의 방향을 가장 잘 설명하고 독특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을 해서 자가 출판으로 책을 내는 사람은 출판사나 공모전에 픽을 받지 못했잖아요. 등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쪼그라들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북크리에이터가 만들 수 있는 책의 어, 그 가능성은 되게 무한하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즐겁게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어, 글 작가도 되어야 되고 편집자, 디자이너, 기획자가 모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제가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표지 하나 되게 유명 디자이너는 모르지만 그냥 학생, 대학생한테 표지 하나, 책 표지 하나 맡겨도 금방 50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학생이 아니고 프로다. 아마추어가 아니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책 표지 디자인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이 사실 다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있는 지금 이 쿠스코 도시가 해발 3천 페루에 있는 해발 3,500m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숨이 찹니다. 어,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글 쓰는 것도 어려운데 어, 내지를 편집하고 표지를 디자인하는 거 걱정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글 프로그램, 혹시 한글 없으시면은 한글 사용하셔야 되고요. 한글 프로그램이랑 미리 캔버스,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한 번도 표지를 디자인 안 해보신 분들도 이 클래스를 통해서 어, 충분히 완성도 있는 표지 이런 책의 포맷을 만들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출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플랫폼은 북크크를 통해서 출간하게 되고 만약에 지금 여기 써주신 분 중에 투고하시고 싶다고 하신 분이 많이는 없으신데 출판사에 투고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제 저희 일정 중에 투고를 언제까지 다 하고 오셔라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투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글을 이제 이 클래스를 끝까지 다 마무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뭐 디자인하는 것도 아니고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글을 쓴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첫 책을 내는데 그 책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글을 쓰고 이제 매일 인증해 주세요. 이렇게 이번 주는 조금 천천히 갈 거지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가면서 이제 매일매일 인증해 주세요 하게 될 거거든요. 그거를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인증을 좀 쉽게 만드는 것은 내 글을 SNS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개하면은 나중에 책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글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많은 독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이 글을 써가지고 어느 날 딱 공개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될 거면은 꽁꽁 숨겨야 되지만 저희는 저희가 책을 내도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누적해가지고 SNS에 공개를 해가면서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언의 약속을 누군가에게 스스로에게 공개적으로 하면서 어, 서, 구속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라도 괜찮고요. 이렇게 글을 공개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읽고 피드백도 드리고 아니면 응원 뭐 하트 좋아요 이런 거 누르러 가거든요. 어,
그리고 SNS에다가 글을 공개하면 좋은 게 뭐냐면, SNS에 저희가 한글을 이렇게 펼쳐놓고 글을 쓰면 내 글을 맞춤법 검사도 안 하게 되고 완성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SNS에 한 편씩 한 편씩 누적해가지고 공개하게 되면 내 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그리고 공개하기 전에 맞춤법 검사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을 막 되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SNS에 발행하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 이 과정은 이상하게도 한글에다 그냥 놓고 읽을 때랑 다르게 약간 객관적으로 읽게 돼요. 이런 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어, 그래서 뭐 댓글이라도 달리면은 한 번 더 읽게 되고 뭐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공개하시면서 글을 써야 되고, 결국에 저희가 책을 쓴다는 것은 저희의 생각을 어딘가에 공개하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저희가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글쓰기가 좀 덜 힘든 게, 그러니까 루틴이 되면은 글쓰기가 덜 힘들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시한 일정대로 따라오시면 되겠고, 어, 1차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일일 그전에는 그냥 공개하지 않고 글을 쓰다가 작년에 시작한 클래스부터는 블로그에다 공개하면서 책 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종이책을 완성하는 게 저희의 1차 당연히 목표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글을 공개하면은 자기의 채널, 그러니까 SNS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 커요. 그래서 채널의 성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채널도 성장시켜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AI가 되게 활성화되면서 블로그의 활동성이 되게 줄어들어가지고 블로그를 키우는 게 좀 의미 없는 시대가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어, 내 전문성을 드러내는 홈페이지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 시간이 되게 빨리 가서 그리고 이제 책 쓰기는 이제 앞으로 3달 동안 되게 절실하게 느끼실 건데, 책 쓰기에 이제 미션을 제가 드립니다. 뭐 이번 주에는 목차를 쓰시고 다음 주에는 머릿말을 쓰시고 그 다음 주에는 뭐를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 중에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필명을 정하거든요. 필명을 쓰거나 아니면 본명을 쓰거나 그것을 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어렵고 그 모든 과정에서 작가 스스로가 성장하게 됩니다. 어, 내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작가 소개를 쓴다든지 머릿말을 쓴다든지 할 때 모든 과정에서 작가 스스로가 성장하기 때문에 책 쓰기는 모든 과정이 어렵고, 책 완성된 책 한 권이라는 물질보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시고 또 그 어려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 거, 3월 13일, 3월 15일, 그러니까 15일로 하죠. 까지는 초고를 완성해야 된다. 는 거를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3월 13일까지 초고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지금 45일이라고 써놨는데 45일이 매우 못 돼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일 하루에 2장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글 쓰는데 투자하시면 되고, 2시간까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면 1시간 정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사전 조사한 부분에서 이제 책의 분량을 100페이지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이 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페이지 책을 만들 때는 하루에 한두 시간을 꼭 투자하셔야 되고, 100페이지면 약간 그거보다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지만
많이 쓰면 많이 옥석을 가려가지고 어, 잘 정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1시간을 쓰는 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3천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이제 초고를 쓸 때 어, 저희가 읽는 완성된 글처럼 쓰지 않고 두서없이 그냥 생각되는 대로 막 빨리 쓰다 보면 1시간에 3천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실 건데 매일 3천자에서 5천자를 완성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5천자 쓰기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매일 3천자 정도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3천자도 처음에 쓰려면 한 2시간, 1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게 어렵다면은 이제 나중에 열줄 쓰기, 하루에 어떻게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줄이라도 꼭 써야겠다를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루에 3천자 쓰잖아요. 그러면 40일이면 12만자. 12만자, 그 200페이지 책은 글자 수로 치면은 한 7만자에서 16, 뭐 20만자까지 이렇게 폭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하루에 3천자씩 꼬박꼬박 내가 어떻게든 글자 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책을 완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에서 글자 수 보는 법은 한글을 사용하셔야지 편해요. 마이크로 워드나 폴라리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제가 이제 기능을 설명드리기 어렵고 어 나중에 더 한글을 써야 되는 이유를 더 설명드릴 텐데, 한글 요 아래쪽에 보면은 한글 켜가지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몇 글자 이렇게 써 있다고, 지금까지 몇 글자 썼다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거기에서 세 번째 탭, 여기 문서 통계 여기 보시면 글자 수, 몇 자 썼는지, 그리고 원고지로는 몇 장인지, 그리고 뭐 낱말이 몇 개인지 이거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글자 수 그 책 쓰기 전에 어제 3천자까지 썼다 하면은 오늘 6천자까지 써야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혼자 막 2천자도 40곡지 정도. 네. 중요한 질문 있으시면은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잠깐 채팅이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뭐 시간이 급하신 분은 없으시죠? 한국은 지금 9시여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론도 시작을 못했거든요.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책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책의 목적에 맞는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획이 굉장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북크리에이터가 내 책을 이게 핵심 주제를 잘 생각하는 거거든요. 잘 드러내는 건데, 책의 기획은 책의 모든 것, 그러니까 책의 색깔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 책의 물리적인 것과 책의 내용적인 것이 한 가지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읽고 싶은 책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도 독자가 결국에 사게 만드는 것. 그게 기획의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좋은 내용을 썼어도,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 똑같은 재밌는 얘기도 어디서부터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재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재밌어 보여야지 독자가 이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봤을 때 쉽게 저항 없이 흡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책의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어, 만약에 책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차를 쓸 건데, 그 목차를 쓰면서 만약에 우리가 숟가락이 있다고 쳐요. 근데 숟가락에도 티스푼이 있고, 티스푼이나 아니면 뭐 요리용 되게 큰 숟가락이 있고, 그다음에
국물용 숟가락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커피를 타 먹을 때 필요한 숟가락이 뭔지 이렇게 정확하게 포커스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얘는 딱 봐도 커피 타는 티스푼이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책의 어, 기획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책을 항상 그게 일치하는 게 작가의 목적과 그 작가가 책의 을 읽는 독자의 목적,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죠. 음, 작가의 목적과 읽는 독자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 대표적인 책이 안내 일기 같은 거죠. 안내 일기 같은 거는 자기의 수기를 썼을 뿐인데 우리는 안내 일기를 읽으면서 그 시대의 상과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대에 우리가 책을 써서 판다는 것은 동시대에 사는 우리 어, 독자들한테 내 책의 흥미거리가 이거니까 제발 봐주세요. 이거를 잘 드러내려면 이 티스푼은 밥 먹을 때 말고 커피 탈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첫 책을 내는 사람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팔리는 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책을 쉽게 기획하는 방법은 저는 책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게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어렵고 진지한 책은 두께도 두껍고 실제로도 무거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무게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책은 무겁고 진지하고 두꺼운 책인가? 그러면 약간 무겁고 진지한 책이니까 표지 색깔도 검정색으로 해야지. 아니면 가볍고 쉬우면서 얇은 책인가? 이래서 말랑말랑하게 표지 색깔도 분홍색으로 해야지. 그리고 원고의 분량도 좀 줄여가지고 어, 독자가 읽기 좋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짓거나 아니면 표지를 디자인할 때도 이 책이 여고생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남 50대 남성을 위한 것인가를 구분을 해서 표지 디자인이랑 이런 걸 다르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의 방향이 한 가지 방향으로 향하고 내 책의 내용상의 주제를 보여주게 만드는 것이 책의 기획인데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도서관에 가시거나 아니면 내 책장에 있는 책장을 딱 보시면서 아, 나 내 책은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외형적인 분위기를 먼저 골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같이 뭐 진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책을 많이 보시면서 내 책의 분위기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쉬운 책의 기획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 분량과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기획을 그렇게 어, 했다고 치고 이제 200페이지 단행본을 기준으로 쉽게 책을 얼만큼 써야 되나 하면은 A4로 한글에서 10포인트 글자 수로 100장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행본 200페이지 책 한 권이 나오거든요. 10에서 14만 자 사이 되는데 요즘에는 글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편집도 조금 공간을 넉넉하게 두면서 한 7만 자에서 10만 자 정도 책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고지 600장에서 1000장 사이가 어쨌든 그래도 모든 출판사들이 말하는 200페이지 단행본 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출판사에 나는 투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원고를 이 정도 분량으로 써야겠다고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북크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로 책을 낼 거잖아요. 그럴 때 북크크에서는 최소 50페이지. 근데 이게 A4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 단행본 우리 책 사이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는 단행본 책 사이즈, 그러니까 소설책 사이즈는 A4를 반으로 딱 접으면은 대충 비슷한 사이즈가 됩니다. 뭐 사이즈가 조금씩 뭐 달라가지고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어, A4 반절 딱 접으면은 단행 소설책 사이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출판 사이즈는 A4 25장 정도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첫 책을 쓰실 때 분량을 많이 쓰고 싶은데 사실 그게 어려워가지고 아 이번에는 그냥 좀 조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많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독자들이 글씨가 많은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조금 판형도 작아지고 글자 수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량이 적다고 깊이가 없는 게 아니고 분량이 많다고 그게 다 독자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독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달을 해도 다 안 읽기 때문에 어쩌면은 또 글자 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맘 편히 글쓰기를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작가가 즐거워야지 읽는 독자도 즐겁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당장 목차를 써야 되거든요. 목차는 책의 이제 설계도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쓰면서 책의 분량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목차를 쓰면서 그 책의 방향성, 그리고 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가 항상 여행으로 비유를 하는데, 여행 얘기를 친구한테 들려주면서 여행 내가 비행기표를 뭐 언제 사서 뭐를 비행기를 타고 기내식을 먹은 다음에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재미있게 얘기하려면 나 여행지에 도착해서 소매치기 당할 뻔했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여행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것들의 순서를 퍼즐처럼 재밌게 조합하는 게 목차를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내가 어, 여행지에서 소매치기 당할 뻔했잖아.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을 빼뜨리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목차를 쓸 때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쓰고 그거를 이제 퍼즐처럼 순서를 잘 꿰맞추는 게 목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한 목차당 대부분 한 두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 정도를 씁니다. 첫 책을 쓸 때는 약간 분량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량이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목차는 한 2.5페이지, 2에서 3페이지를 써진다고 가정을 하고 200페이지 종이책을 쓰면 목차 항목이 최소 30에서 40개 정도 필요하고 100페이지를 쓴다고 하면 목차를 30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첫 책을 쓸 때는 분명히 목차를 자를 때는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얘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차 항목을 100개 이상 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100개 써보면 대충 감이 와요. 이거는 꼭 쓸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 항목은 꼭 써야지.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목차 항목을 최대한 많이 쓰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써 나가는 기간이 필요한데 목차를 쓰는데 저는 3시간을 투자하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3시간을 손으로 쓰시는데 이제 A4 종이를 늘어놓고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시원치 않잖아요. 근데 원래 첫 책 쓸 때는 뭔가 시원하게 다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르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내일 더 써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을 점점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목차의 퀄리티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할 수 있는 3시간이나 2시간 좀 짧더라고요.
두세 시간 정도가 해보시고 나는 그렇게 시간이 낼 수 없어. 하루에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최대 이틀. 그리고 이틀이 되고 나면 목차가 완성되지 않아도 일단은 원고를 쓰기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 또 원고를 쓰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고 해가지고 목차를 이제 계속 수정하고 추가하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차를 쓸 때는 어, 꼭 시간 순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고 역순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는 구성이 될까를 어, 순서대로 조합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손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목창목이랑 이거랑 이렇게 치면서 이거랑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항목들이 세 개,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한글에다가 적용하셔야지 약간 순서 맞추기가 좋거든요. 그러면서 목차는 그래서 꼭 손으로 쓰셔야 되고, 만약에 비행기 타는 목차를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시작하면 비행기에서 뭐 기내식, 비행기에서 좌석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연상으로 확장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고, 그리고 어 뭐 그 사건에 따라서 시간 순으로 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고, 어 시간 순으로 생각해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은 어, 내 책을 쓰는 이유. 그러니까 오늘 꼭 말하고 싶은 거, 제일 말하고 싶은 거에서 역순으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주제가 선명해집니다. 어, 이제 여행 이야기도 진짜 뭐 비행기표를 사서 거기에 도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순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어, 이 책을 쓰는 이유, 그 강렬한 부분부터 써놓고 그 이전 시간순, 그 이후의 일들, 이런 것들을 확장해가면서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오늘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데 잘 못 쓰겠, 첫 책을 쓰는 거니까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첫 주에는 1대1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조금 시간을 내주셔야 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어떤 내용을 쓰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 그 숟가락은 국물을 떠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숟가락으로 커피를 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구체화 시켜드리거든요. 그거를 정리해서 목차를 쓰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랑 약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목차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책을 쓸 때 이렇게 제목을 여기다 써놓고요. 그리고 어, 이때는 소설을 써가지고 뭐 인물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뭐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일, 그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나열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여러 번 고쳐 쓰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나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이 목차를 쓰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어, 독자는 우리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되는 우리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든 좀 재밌고 흥미롭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여줘야지 더 흥미 있을까? 이거를 계획하는 게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10시가 다 돼가지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어, 작가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책은 일반론이 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나밖에 못 쓰는 이야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다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나만 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는 자신의 관찰력과 자신만의 감성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 막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 일단 그래서 작가들이 생각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작가들이 경험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작가들이 변호사, 의사들 같은 뭔가 대단한 그런 게 없어도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작가적인 얘기는 좀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목차를 쓰시고 목차를 쓰고 나면은 글을 써야 되잖아요. 당장 글을 쓰시라고 제가 할 거거든요. 목차는 제가 최대 이틀이라고 했으니까 저희 일주일이니까 그러고 나면 주 5일이라고 해도 3일이 남잖아요. 그러면 한 꼭지라도 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당장 글을 쓸 때는 글쓰기는 사진 찍는 거예요. 인스타에 올릴 사진. 인스타에 올릴 사진으로 카페에 갔어요. 되게 막 자랑하고 싶은 카페 갔는데 여기는 커피도 예쁘게 나오고 풍경도 예쁘고 오늘 화장도 잘 받았어요. 그러면 예쁜 커피 사진을 찍어야 되죠. 그리고 전체 전경 사진, 그리고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 환경 뭐 이런 거 다 찍을 거잖아요. 주차장도 찍고 막 그런 전체 뷰 아니면 클로즈업 그리고 아니면 내 셀카 이러면서 그 사진은 동영상처럼 전체를 이렇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서 그 부분을 작가가 적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을 쓰다가 에세이를 써요. 오늘 뭐 외출한 이야기를 쓰는데 도대체 뭐 어디에 들러서 뭐 밥도 먹고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썼는데 뭔가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어디가 부족할까를 생각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클로즈업에 대해서 썼나? 아니면 인물 셀카를 찍었나?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셀카를 찍었나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뭐 입었지? 기분은 어땠지? 아니면은 뭐 누구랑 갔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클로즈업은 그래서 내가 오늘 했던 일의 의미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를 따질 때 나는 인스타에 사진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객관성의 의미가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첫 책을 쓰는 작가한테 가장 중요한 객관성은 뭐냐면 독자가 읽었을 때 이게 이해가 가느냐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단편 소설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곧 2월 17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번 주제가 어, 그 계엄 사태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단편 소설 쓰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광고 글을 올린다고 계엄령이 성공하였을 때에 대한 단편 소설을 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 독자 입장에서는 얘는 뭔데 계엄령이 성공 안 했는데 왜 성공했을 때 극우인가? 성공했을 때의 사건을 쓰자고 하지? 설명이 부족하면 얘가 극우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어 그러니까 작가 생각에는 당연하게 여겨서 쓰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객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줄 정보를 다 전달했는가. 독자가 오해할 만한 여지가 없는가를 항상 그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책을 쓸 때는 그게 뭐 말하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객관성을 항상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작가라고 생각하시고, 어, 작가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없었던 거에서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SF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다 파괴되고 지하에서 사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 그 지하 세계를 제가 벽도 만들고 그 지하 세계에 가구 배치도 하고 그리고 그 소년의 옷도 입혀주고 하면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이죠. 어, 작가는 신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신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세계를 독특하게 만들려면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어, 즐겁게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쓰지 않으면 자신의 세계를 만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쓰셔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의 자산은 뭐냐면 작가의 메모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게 연기 같아가지고 메모를 해놓은 내용은 어, 그 뭔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메모를 해놓은 내용은 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메모를 습관화 하셔야 되고 오늘부터 당장 열심히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원래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90일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90일은 과연 적당한가? 사실 책 한 권을 쓸 때 준비만 몇 년을 했느니 막 조정래 작가는 자료 조사를 몇 년 했느니 그런데 90일에 책을 쓰는 게 너무 성의 없는 일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90일은 전업 작가가 아닌 보통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에요. 60일만 90일이 세 달이니까 6개월만 돼도 사실 그 안에 추석, 설날 들어가고요. 어, 뭐 아이들이면 뭐 방학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꾸준히 6개월을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돈 받지 않으면서. 근데 90일 정도면 어떻게든 뭐 세 달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뭔가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 만약에 뭐 바느질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정말 긴 시를 주고 이걸로 뭐 예쁘게 수를 놔봐라 하면 당연히 엉키잖아요. 90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긴 실이 필요 없어요. 초보자니까 적당히 짧은 실을 가지고 꿰어야지 어,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 쌓였을 때 정말 긴 시를 가지고 멋진 수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90일은 시작하기에 정말 적당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90일 넘고 뭐 60일 되고 막 1년 되고 하면은 책 못 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90일 안에 책을 써야겠다고 어,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책을 쓸 필요가 있을까? 나는 더 가방끈 길고, 더 유명하고,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내가 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글을 쓰는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요. 그런데 사실 유튜브를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세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보면은 다 1인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뭐 다이소 막 물건 소개하거나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생활 습관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그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대단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루지 못했던 재미있는 세계들을 유튜브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이 쓰는 책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거대 담론이 아니고 대단한 이념이 아니고 대단한 생각이 아니어서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어디 필요한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삶의 어려움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힐링 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스님들 책, 종교인들 책도 있고. 근데 사실 그분들이 유명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잊은 지 오래예요. 막 밖에 그런데 우리는 어 우리 삶의 문제를 유명한 사람 그리고 보통 사람의 삶을 모르는 어 높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보통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은 그 사람들 유명하고 똑똑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어렵단 말이죠. 그 보통 사람들 삶의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답을 주고 책을 써야 된다고 꼭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꼭 잘 써야 되는가. 이것도 역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퀄리티 좋은 영상들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많이 보여지죠. 그런데 사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는 사실 꼭 퀄리티가 좋지 않아도 그 영상을 집중해서 볼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포지션은 거기입니다. 글을 다 잘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꼭 잘 쓴 글이 뭔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 필요한 글이 잘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요리를 할 때 영상이 좀 별로고 음질이 별로여도 그 영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을 때 그 글이 필요한 글이고 잘 쓴 글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심지어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디자인하고 뭐 이거를 다 해서 정식 출판했다고 작가라고 책을 내미기에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어, 책을 낸 사람들 보면은 자비 출판으로 낸 사람 되게 많아요. 정치인들은 정치 시즌만 되면은 자비 출판으로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후원금 모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움츠러들던가요? 자기 돈으로 책을 냈다고? 우리는 돈으로 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책을 냈으니까 더 떳떳하고 더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어, 플랫폼 인증 글쓰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지금 AI 때문에 중요성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이번 주에 당장 하셔야 되는 일을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번 주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목차를 쓰셔야 되거든요. 목차를 내가 200페이지 책을 써야겠다. 그러면은 40개 항목 이상 정리를 해서 쓰시고 이틀 안에 다 쓰셔야 되고 내가 100페이지짜리 책을 써야겠다 하면은 30개 항목 이상.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100개 넘게 써도 여기에서 글을 쓰다 보면 빠진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사실 아무리 해도 나는 정리가 안 되는데 해도 이틀 넘으면은 어쨌든 목차 중에서 내가 제일 쓰고 싶은 부분을 하나 찝어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글을 하나 쓰시고 목차를 완성하기 이렇게 숙제를 하시면 되는데 어, 저희는 글을 쓸 때 마이크로 워드 말고 한글에 먼저 초고를 작성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SNS에 올릴 때 내가 블로그에 올린다고 쳐요. 그러면 한글에 쓴 애를 맞춤법 검사하고 블로그에 붙여 넣습니다. 근데 블로그에 붙여 넣고 나면은 맞춤법 틀린 게 또 보이고 아니면 고치고 싶은 부분이 또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발행을 하고 걔를 다시 복사해가지고 다시 한글에 붙여 넣는 식으로 해서 한글에 원고를 누적해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데 어, 내 스타일로 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블로그에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하신다던가 그러면 나중에 블로그에 바로 쓴 글은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말투가 바뀌어요. 블로그에다 쓰면은 이제 블로그 말투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블록을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한글에 와가지고 정리할 때 막 빈칸이라든지 정렬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만지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글을 먼저 초고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붙여놓고 거기서 만약에 수정한 부분이 또 있다면 다시 붙여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원고를 마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목차를 첫 이틀 동안은 목차를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글 하나 인증하시면 되는데 제가 카페에 출석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인증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증 게시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글을 완성하셨을 때는 이 인증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셔도 되고 출석부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출석부에다가 저 오늘 글 썼어요. 그랬는데 발행 못한 날 있잖아요. 발행 못한 거는 이제 저 발행은 못했지만 글 썼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매일 하시고 그리고 글을 쓰시면 글 인증 게시판에다가 댓글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 주 지나고 나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아실 거고 결석하지 마시고 과제를 꼭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 분 있나요? 한국 시간이 거의 10시 20분이죠. 지금 오신 분 중에 아까 한 작가님이랑 얘기를 드렸고 제가 그 어떤 내용을 약속을 저랑 잡아가지고 어, 목자 쓰기를 인터뷰를 하면 좋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다음 주에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지금 오늘이 6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주말 7, 8, 9, 7, 8, 9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7, 8, 9 저는 오전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에 약속을 잡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혹시 어, 제가 적어놓은 대로 피라미드님 지금 마이크 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그 100페이지 정도의 육아서 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육아서 중에서 어떤 육아서 쓰고 아, 싶으신가요? 저는 초등 수학에 관한 육아서요. 아, 네. 그래서 이 아이디가 피라미드님인가요? 네. 어, 그런데 초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육아서인 거죠. 초등 수학 책이 아니고. 네, 맞아요. 초등 수학책이 아니라, 이렇게 네네. 어릴 때부터 초등 수학에 대한 발전 과정을 담은 육아서 같은 책을 쓰고 싶어서, 음, 네. 이게 제가 뭐 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냥 어떠한 책을 읽어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이렇게 해왔다. 음, 이런 거에 대한 육아서를 쓰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면은 관련 분야의 다른 책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이 분야 완전 모르는. 관련 분야 수학책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네. 최근에 북크쿨에서 유승재 선생님이 쓴 책도 내셨더라고요. 인터넷 이북. 아, 네. 이게 좀 그런 쪽으로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그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쪽으로 육아를 했었거든요. 바둑이나 뭐 주산부터 해가지고요. 네네네.
네, 그랬더니, 그리고 다른 책들도 많이 읽고 그렇게 접목을 했더니 아이가 확실히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네, 부럽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잘하는 방법들을 그냥 평범한 엄마가 그냥 적는 식의 수학 육아서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그러면 네, 아무리 육아서더라도 초등 수학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그림 같은 게 혹시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그림은 안 넣을 생각이에요. 네, 저 그림, 표 이런 거 많이 안 들어가도 되고 그냥 에세이라고 네,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일단은 뭐, 어, 제 여기 그 써주실 때 투고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었는데 네, 네. 관심은 없으신 건가요? 저는 할 수 있다면 투고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 어, 네. 어, 음. 100페이지에 이 얘기를 다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100페이지가 넘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이런 내용은 네, 100페이지로 다 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네, 컨셉이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뭔가 맥을 네, 짚어준다. 요약서다. 이렇게 좀 가볍게 네,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페이지를 생각하신 거라면, 그러니까 그 분량에 네,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분량이 만약에 100페이지 말고 200페이지짜리다. 이렇게 네, 마음을 정하신다면 이제 원고를 쓰는 스케줄도 더 바쁘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네, 생각을 좀 해보시고 어, 네, 주제가 확실하고 컨셉도 확실하기 때문에 저랑 따로 네, 미팅을 안 하셔도 목차를 충분히 만드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차를 보고 네, 다음 주에 저랑 봐서 네, 제가 독자 입장에서 제가 안타깝게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 네, 네, 그래서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제가 독자 입장에서 이거는 코멘트 드릴 수 있는 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목차를 네, 작성해서 인증 네, 게시판에다가 그냥 손으로 정리된 거 안 올리셔도 돼요. 손으로 네, 사진 찍은 거 아까처럼 그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네, 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네. 어, 3달 동안 저희 열심히 잘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해랑님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해랑님 에세이 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음, 제, 저는, 네, 음, 제가 이제 그 약간 머리로 많이 이해돼야 하는 편인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잘 못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맞이로서 이 감정 표현 이런 거 안 해서, 네, 어, 그런 거를 요새 알았거든요. 이제 요새 코칭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네, 생각을 했던 게 지난 추억을 아버지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다 닫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았는데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내 이야기를 써봐야겠다. 추억과 관련해서. 그래서 나를 좀 찾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고 싶고 그 생각이 들던 차에 이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전에 책 쓰기라고 해서 이제 회비를 내고 주제만 주고서는 이렇게 쓰게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스님 얘기를 들으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제가 이번에 오게 된 걸 일단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으면서 아까 목차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네, 약간 당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추억을 소환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목차로 정리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네, 에세이가 그래서 쓰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네, 나만 쓸 수 있는 얘기를 쓰라고 하니까 그럼 내 비밀을 다 털어놔야 되나?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십하고 음, 에세이를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네, 내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또 꺼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비밀은 안 털어놔도 되는데 솔직하라고? 이게 뭐 어떻게 음, 하라는 뜻이야? 이게 더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지금 공감을 잘 못하고 내 감정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은 더 네, 어려운 게 에세이 쓰기예요. 솔직하기가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랑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네, 방을 닫아놓고 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그 감정이나 나를 돌아본다는 것도 되게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져야지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어, 아-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게 예를 잘 못 들겠는데 그래서 저랑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차 쓸 때. 네. 그래서 저 시간이 제가 내일부터 언제 되시나요? 저 오전 저 시간은 내일 오전 괜찮습니다. 그래요? 내일 오전 언제 괜찮으세요? 저희가 뭐, 한국 시간으로 9시에서 12시 사이 괜찮거든요. 9시? 내일 오전 9시로 해요. 제가 지금 제가 숫자에 약한 사람이어가지고 갑자기 한국 시간 내일 오전 9시가 여기 한 6시 10시로 할까요? 9시 부담스러우시면 내일 오전 10시? 아니, 9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9시에 저희 만나는 걸로 해요. 네, 30분 정도 어떻게, 예상하시면 되고 네. 제가 그 카페 해랑님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링크를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쓰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인생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질문을 하면서 저희 목차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열혈 배움러님은 카페에 사전 지금 열혈 배움러님 혹시 마이크 되세요? 안 되시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글을 지금 채팅은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어떤 글을 쓰실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차 쓰기 힘드시면 차라리 저랑 약속을 잡으시고 가능한 시간대에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면 내일 혹시 오후 10시 아니 오전 10시 괜찮으신가요? 오전 시간 괜찮으신가요? 내일 안 되고 그러면은 언제 되세요? 저는 오전이 좋거든요. 저녁 시간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오전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데 토요일 오전이요? 토요일 며칠이죠? 네 알겠습니다. 8일 오전. 그럼 8일 오전 몇 시간을 그러면은 토요일 오전 8일 토요일 오전 9시로 할게요. 9시로 하고 제가 카페에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잘 얘기하는 걸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행복한 한 작가님 제일 먼저 오셨는데 급하시지 않으면은 행복한 금 작가님부터 얘기를 할게요. 한 작가님이랑 대충 얘기를 해서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금 작가님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행복한 금 작가님 마이크 안 되시나요? 그러면은 저희 한 작가님부터 얘기를 저희 먼저 해요. 네, 어, 아까 저희 얘기를 했잖아요. 네. 들어보시니까 목차를 쓸 게 구상이 되시나요? 아니요. 저랑 따로 만나셔야지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강의를 듣다 보니 이제 네네네. 좀 정말 제가 막연했다는 생각과 그리고 누구도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면 내 이야기니까 나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이제 읽고 싶게끔의 그걸 잘 믹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더 와닿아서 조금 저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작가님 저랑 언제 만나실까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여기 보니까 네. 토요일 날 오전 10시 괜찮거든요. 언제라고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 여기 9시에 하신다고 그러셔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 네. 8일 날.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네, 저도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요거 채팅 보면서 그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생각나는 네. 저도 한번. 제가 보기에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네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주제가 되게 네. 방사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거를 제한을 두지 마시고 다 네. 자유롭게 좀 적어 보시면서 저랑 네네. 어떤 것이 가장 얘기할 가치가 있고 작가한테는 네. 의미가 있고 독자한테 재미있을 건지 네. 생각을 해보게 네. 자유롭게 네네. 적어보시면 제가 거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하여튼 토요일 날 만나뵐 때까지 한번 끄적끄적 한번 좀 저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달 동안 열심히 잘해봐요. 그러면 다 얘기를 했는데 행복한 금 작가님 아직 안 드시나요? 네. 지금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요. 음, 저희 3달 동안 글쓰기가 진짜 저는 재밌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한참 놀러 다녀야 되고 아니면은 남는 시간은 돈도 벌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리고 글 쓰는 게 정말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 없는 얘기는 없고 재미없는 얘기는 없으니까 저희 즐겁게 3달 동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놓아드릴게요. 얼른 주무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종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